그러면 혼자 못 하지 않습니까?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인재들. 그 방식은 존연산흥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려준다. 존연산흥. 그럼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존연산흥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그 직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방법을 역시 맹자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변에 물어봐라. 내 측근한테. 두 번째는 눈 밝은 경대신한테 물어봐라. 마지막 온 국민한테 물어봐라.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해서 써라. 인사청문회 하다 그러면 다 걸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안살았고, 두 번째, 시선을 크게 안 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강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행하자마자 그 사람은 왜 함량 미달이니까 못해요. 첫째. 함량 미달이 아닌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임명되는 과정에서 호연지기가 꺾였기 때문에 일처리를 못해요. 약점이 있는데 들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윗사람한테 자기 일을 실현하겠습니까? 못해요. 결국 리더가 자기 말 듣는 사람 쓴 겁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맞게 썼다. 그러냐 그러면 절대적 권한을 돌아섰습니다. 쓴 다음에 경제부총리를 완전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책임 장관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유명무실인가? 여기에 귀한 옥이 있는데 임금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도 훌륭한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옥 다스린 사람을 불러와서 할 겁니다. 제대로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고 하면 못한다고 곧바로 그만두게 할 텐데 왜 나라 다스리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적임자한테 안 맡기고 맡겼으면 권한을 줘야지. 맹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 리더를 맹자가 멋쟁이에요. 천하에. 억지도 있어요. 맥대모 그러지만 멋쟁이. 대장군 공자하고 맛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리더는 여민 동락의 여민.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윗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 즐거움의 대상은 첫 번째 이성. 제선왕과 관계 속에서 제선왕이 이 핑계를 통해 다 빠져나가니까 맹자가 그것을 다시 다 복원시키죠. 리더는 독차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하고 이성 관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묻고 사는 것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먹거리만 삽니까? 오락이 필요해요. 즐거움을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딱 가냐 그러면 도열해서 서 있는 것, 그걸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이성의 문제. 조선시대에도 호럼이 그 다음에 노초년, 노총각을 짝 짓는 그런 왕도 있었고 그런 현감들도 나왔습니다. 맹자에서 힌트를 받아서. 왜? 같이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음악이 있었잖아요. 어떤 임금이 사냥 가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연주하냐면 전부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왜? 우리가 시봉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임금이 사냥을 가고 음악 연주를 하면 쌍수를 들고서 환영해요. 왜? 그분이 거기를 오냐 그러면 우리의 실상을 알고서 도와줍니다. 그걸 여민, 공, 낙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갖춰야 돼. 재물을 주고 먹고 살게 돼. 즐거움을 갖춰야 돼. 군사 정권에서 이거 했죠. 3S라고. 근데 그건 맹자가 말한 영리동강이 아니고 시선을 이렇게 바꾸려는 거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하나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영리동강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련이 있습니다. 공동체련. 맹자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일까?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 다음에 천지 만물과 동식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치면 하늘을 이용하되 천지 자연을 이용하되 반드시 순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그 크기 때만 하라고. 그래서 인간 공동체, 지구 공동체, 우주 공동체를 꾸려요. 그게 유학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방법이 생어 기심하여 해여 기정이다. 내 마음에서 생겨나가지고 해여 기정, 큰 것도 망치고 작은 것도 망친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입니다. 인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 방법은 친친이 인민, 인민이 예물로 공동체를 꾸립니다. 다 아시니까 그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공동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누가 나오냐? 맹자에서 양주와 목적이 나옵니다. 천하의 도가 양주 목적으로 돌아간다. 유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생역으로 양주 목적을 물리쳐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호변했을 때 자기를 옹호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양주로 안 가면 목적으로 가고 목적으로 안 가면 세상이 양주로 갈 것이다. 공동체론에 봤을 때 양주는 뭐냐? 위아주의니까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아닙니다. 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차별 없는 보편주의예요. 차별 없는. 인간은 각자성이 있잖아요. 이 각자성이 무시됐다고 맹자는 본 겁니다. 양주는 공동체 전체가 없는 개인만 있어서 문제예요. 목적은 개인이 없고 이제 공동체만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양주는 말 그대로 내 털럭 하나만 뽑아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안 뽑아버려요. 극단적 이기죠. 목자는 내 자신을 여기서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갈아가지고 몸을 이롭게 한다면 몸을 바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자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전체 속에서 개인 속에서 전체가 살아 퉁틀거려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공동체. 이게 요즘 현대로 하면 양주의 위아주의는 어디로 닿냐? 자본주의로 닿아요. 목적의 개매주의는 뭘로 닿냐? 공산주의로 닿아요. 양주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 목적은 우리는 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면서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집중입니다. 이건 양극단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막이라는 사람은 이 가운데를 우식으로 딱 고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자막의 집중은 원리만 잡고 상황성을 폐했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시중이 아니다. 유학에서 말한 중이 아니다 해가지고 맹자가
이 잘못된 이건 다른 사상을 비판한 거고 이것은 잘못된 유학 자체 내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식의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화예요. 화, 중화. 현대 중국 뭐 생각 안 나십니까? 푸진따오, 조화사회가 이거예요. 도농간,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게 전부 화거든. 맹자에서 한 대목으로 잡아온 겁니다. 그죠? 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 근데 맹자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중화.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법에 맹자에서 제시한 건 그 유명한 태도 정치입니다. 태도. 부국 강병을 통해 가지고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 편피하는 것. 두 번째 기회만 주어지면 놈 복독시키는 것. 이게 태도 부국 강병제예요. 맹자는 이건 철저히 부정합니다. 부국 강병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맹자는 태도가 아닌 왕도를 지향합니다. 겉만 그럴싸한 모습, 이게 태도입니다. 속내는 시큼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공존을 주장합니다. 실제는 야금야금 다 먹으면서 이게 태도예요. 왜? 인의가 근거되면 왕도가 되죠. 이익이 근거가 되면 태도 전체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의 말처럼 이기적 유전자 말처럼 이익을 추구하려면 인의를 표상으로 했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태도 정치는 인의를 겉으로 드러내고 속내는 시커먼면서 맹자가 그 말을 다 했습니다. 태도로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이 수군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복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곧바로 반대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왕도 정치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의에 덕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시간은 더딜지라도 반란을 일으킨다든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낙천자, 외천자도 나오긴 합니다만 인자와 지자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외교 문제인데 외교 관계 문제를 외천, 낙천, 인자, 지자 2대 사소, 2소 4대 그놈을 가지고 외교 문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한테 있어서 태도는 부국 강병이 한 날개고 한 날개는 법형주의입니다. 법과 형벌을 통해서 하는 것. 근데 맹자는 역시 법과 형도 필요는 하되 인의에 바탕한 두 번째는 미리 알려줘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법과 형이 가야 된다. 어찌 인자가 백성 위에 보민 하려고 하면서 백성들을 망민, 법으로 그물질할 수 있는가 이런 말하거든요. 법을 인정하기는 했되 차선도 아닌 차선에서 인정하는 게 유학의 법과 형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인정은 해요. 형은 뭐냐? 법을 보좌합니다. 법은 뭔가? 정을 보좌해요. 정은 뭔가? 교를 보좌해요. 교는 뭔가? 덕을 보좌해요. 덕은 뭔가? 도, 선을 보좌합니다. 이게 역서, 도, 덕, 교, 법, 형 이렇게 가니까 유학의 입장에서는 긍정은 하되 이건 차선책이다. 지금 법대로 하는 사회입니다. 과연 살기가 좋은가? 예전에는 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법은 유학에서는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법의 한계성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법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 맹자의 혁명론을 동양의 유학의 혁명론을 하면 그게 근거가
주역에 택과학계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맹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왜 혁명이 나오는가? 그 근거가 이겁니다. 민, 위, 기업, 백성이 가장 근거예요. 사직이 차지하고 종묘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 위, 경입니다. 이게 혁명의 근거예요. 백성이 가장 귀하다. 인구는 제일 고발이다. 민귀 분경. 이게 인군이 인군 같지 않으면 어때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갈아야 되겠죠. 나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념 전체 맹자가 봤을 때 우리를 불행케 하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이념의 틀로 세계 1, 2차 대전이 났습니다. 중세 천년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우리 내가 어려운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민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중에서도 민본주의. 이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근데 뭐가 근본해야 됩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근본해야 됩니다. 민본주의. 유학이 유학인 이유. 민본주의.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듭니다.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탕인군과 무왕이 임금을 쫓아내고 죽였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예, 그래 있습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보필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맹자의 절묘한 답이 나옵니다. 인과 의를 해치는 사람은 잔적지인이다. 잔적지인은 뭐라고 그러는가? 일부라고 그런다. 일부. 한 산에 임금이 아니라. 왜? 임금은 인의를 구현한 사람이 있는데 인의를 해쳤으니까 그냥 사내죠. 그래서 나는 문주, 나는 들었다. 한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임금 죽였다는 말도 들었다. 이게 맹자입니다. 양해왕한테 대놓고 한 말이에요. 아니 재선왕. 그 맹자가 당나라 때 금서입니다. 금서. 일본도 맹자 수입을 안 했어요. 일본은 어때요? 이게 수직질서잖아요. 근데 이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 근거가 더 있어요. 제후는 동성제후와 이성제후가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제후는 어떤 사람이요? 맹자가 대본에 그럽니다. 예,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하면 바꾸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래기도 하면서 기분도 나쁘겠죠. 물으니까 임금님이 말하니까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제후에는 두 제후가 있는데 동성제후가 있고 이성제후가 있습니다. 동성, 성을 같이 한 사람. 이게 친인척지간이죠. 네, 동성제후는 임금이 잘못하면 간하고 아니야 먼저 이성제후부터 말해요. 이제 비율을 맞춰줍니다. 이성제후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과 의로 만났잖아요. 인과 의를 실현하겠다 이 사람하고 하면 그걸로 만났기 때문에 간하다가 실현할 수 없겠다 하냐 그러면 떠납니다. 그렇지만 동성제후는 이것을 세웠고 유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간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세 개의 단락에서 역성혁명의 주창자로 맹자가 나와요. 근데 역성혁명으로는 맞습니까? 동성제후와 이성제후로 했을 때는 역성혁명이 안 맞죠. 그러잖아요. 이성제후는 떠나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일부 한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 그게 은나라 주나라가 몰라가고 은나라 주나라가 이게 하걸은주가 은나라의 탕 주나라의 무왕에 의해서 쓰러지고 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역성혁명. 이게 어떤 이들이 맹자의 역성혁명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 있어요. 이게 역성혁명이에요.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글은 주체적으로 봐요. 기존의 설에 대해서 참조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그래서 맹자를 이제 선비들은 맹자를 하늘처럼 여겨요. 그 근거를 맹자에 또 두고 말해요. 왜 왕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벽 2단론입니다. 2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삼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맹자가 그 호변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변론이거든요. 근데 이 2단, 벽 2단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점은 뭐냐? 바로 맹자가 공명으로 병칭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학이 사회 속에서 뿌리게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왜? 대립각을 세웠고 공고했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 공자한테도 분명 이 근거가 싸게 듭니다. 어떻게 싸게 뜨냐면 자왈 공호 2단이면 사해야이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단 실마리가 다른 것을 이때 공자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전공, 공, 공격할 공 다 됩니다. 이게 공자를 전공할 때 이것입니다. 나와 실마리가 다른 나와 관점이 다른 것을 전공하면 이것은 해롭다. 그 근원으로 가면 도와 실마리가 다른 것을 힘을 쓰면 이건 해롭다.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근데 맹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공격할 공유로 가버려요. 2단을 공격하면 사해야이라고 했는데 분명 논어로 보면 나랑 전공한다 이래도 되고 공격해도 공자는 공격하면 이것은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죠. 나랑 다르다 해서 그것을 공격하면 이것은 해롭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의 사상과 관점을 논어 공자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맹자 오면 벽 2단은 뭡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를 저는 공호 2단에 있다고 보긴 해요. 그지만 이건 공자의 본뜻과 이배됩니다. 이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냐, 이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맹자한테는 좀 독존이 있어요. 배타의식이 강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대 상황, 두 번째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가 왜 훌륭하신가 인정해줍니다. 이게 조선으로 온 것이네요. 물론 한나라 때부터 독존 유학, 퇴출 백가라는 말이 와서 유학이 이렇게 이데올력이 되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유불선이 공존을 해요. 계속. 유학도 기철학이나 이철학이나 이런 심철학이 같이 공존을 해요. 고중학도 공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오냐 그러면 성리학 중에서도 정주학 독존체제예요. 그 근거가 저는 맹자의 벽 2단을 너무나 또 편협하니 적용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걸 깨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정통성, 논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깡그리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치는 것으로 인물을 삼는 것은 너무 편할 거예요. 맹자는 정말 멋진 대장입니다. 근데 그게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 예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맹자가 이제 양효암 제사장을 만나서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고 내용이 그러니까 안 되기도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맹자 제자가 이 왕을 후손해가지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시는 폐인 장창자라는 이가 임금님 평상시 같으면 임금님 어디 가시면 반드시 저한테 어디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보아하니 이미 전부 멍에까지 맺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왕이 그럽니다. 맹자 만나러 가려고 그래. 이게 이 사람이 대번에 그럽니다. 예의는 유군자 출지다. 군자한테 나온다 했는데 찾아가려면 군자를 찾아가야지. 전상이 아니 후상이 유전상이다. 뒷 상내 치르는 것이 앞 상내 치르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도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뒤에 어머니 상이 후상이거든요. 그때는 맹자의 지위가 대부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선비. 그러니까 자연히 대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나 이런 것도 풍족하겠잖아요. 대부에 맞게 했으니까. 앞에는 선비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왕이 되거니 아니다. 이런 옷이나 관이 너무나 화려했다. 선비일 때와 대부일 때 저기 다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 말을 또 제자가 비판해 직접 얼마나 이거 이슈가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아끼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천하를 아끼지 않는 법이다. 이게 맹자의 발목 스스로 잡은 겁니다. 맹자는 돌아다닐 때 전부 정도를 주장해요. 근데 자기 일에 있어서 정도를 혹간 놓쳐요. 근데 그게 절호의 임금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요. 맹자가 제자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어찌 창창 따위가 나의 앞길을 막을 것인가. 하늘이 한 것이지. 이게 맹자의 오만입니다. 조선 유학에 맹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비가 고고하고 멋쟁이인 것은 맹자의 대장국장입니다. 잘못된 선비의식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잘못을 변명하니 인정해야 됩니다. 맹자는 독이 있어요. 그건 내 개인의 독만이 아니라 조선의 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